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과제 점검을 통해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토의의 개념, 토의의 핵심, 토의의 필요성, 토의의 절차를 배웠었죠. 우리가 이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볼까요? 네, 먼저 토의의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토의에는 4가지 핵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시면 공동의 문제 해결, 여러 사람, 의견과 생각, 협력적인 말하기였는데요. 이 4가지 핵심을 조합하여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토의를 개념 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의의 2가지 핵심을 우리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2가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음, 지읒, 히읗, 기역 과정이고 또 히읗, 리을, 지읒적인 태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뭐였죠? 생각나는 여러분 생각나나요 혹시? 네, 토의의 핵심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과 또 토의를 할 때 우리는 협력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의는 왜 필요할까요? 토의는 이러한 협력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가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토의의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토의를 할 때는 우리는 먼저 토의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인 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토의를 준비하고 또 이제 직접 토의를 하고 그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제를 정하고 토의를 준비하고 또 토의하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잘 복습했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과의 송쌤 국어 4차 시간은 바로 토의하기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토의하기 2번째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에듀스 충남에서 학습 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운받아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토의의 유형과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2가지 임무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임무, 토의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 주세요. 2번째, 토의의 참여자 역할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2가지 임무를 완료하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토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토의를 통해 한번 해결해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퀘스트로 같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퀘스트는 토의의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 토의의 유형입니다. 보시면 선생님 여기 토의의 유형을 다 담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로 패널 토의와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회의, 원탁 토의, 브레인스토밍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두 번쯤 다뤄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 3가지, 패널 토의, 포럼, 심포지엄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의의 유형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패널 토의입니다. 선생님 그림 엄청 잘 그렸죠?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패널 토의란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각각을 대표하는 전문가 혹은 책임자들을 패널로 뽑는데요. 이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동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바로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자, 패널 토의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요. 주로 시사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패널 토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논제로 나옵니다.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문제를 패널 토의에서 다룹니다. 자, 두 번째는 포럼입니다. 포럼 아까랑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럼 포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럼은요. 의견이 서로 다른 토의자들이 나옵니다. 이 토의자들이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한 사람씩 발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청중이 바로 나오는데요. 청중과 토의자가 서로 질의응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청중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때 청중은 어떤 청중이어야 하냐면 이 토의에서 논의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포럼은요.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사람 간의 이해가 또 합의가 목적인데요. 이런 포럼에서 어떤 것들이 논제로 나오냐면요. 자,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같은 논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청중이 많이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나 개발안들과 관련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토의의 유형 두 번째는 청중의 참여가 활발한 포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유형을 볼까요? 바로 세 번째 토의의 유형은 심포지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발표자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해놨잖아요. 어때요? 이 모습만 보면 꼭 어떻게 느껴져요? 토의는 토의 같은 느낌보다 심포지엄은 강연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럼 심포지엄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심포지엄은요. 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제는요. 어떤 문제이냐면 주로 학술적인 주제를 다뤄요.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대표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이나 해결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청중이 나오는데요. 약간 청중의 역할이 약합니다.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심포지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 문제, 특히 주로 학술적인 주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대표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이나 해결책을 발표하고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토의 형식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네,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은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지만요.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의보다는 강연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 토의처럼 어떤 해결안이나 결론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 도출이 없습니다. 이 주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논제는 어떤 유형이 나올까 볼까요? 네,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이런 주제들을 다뤄요. 여기 보시면 이 전통 한지의 우수성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주제이잖아요. 이렇게 심포지엄은 학술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의의 유형, 패널 토의, 포럼, 심포지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 청중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토의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패널 토의일까요? 아니면 포럼일까요? 아니면 심포지엄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살짝 알려줬는데요.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네, 포럼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청중의 참여도를 봅시다. 자, 패널 토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포럼은요, 청중의 참여도가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청중은 토의자와 함께 결론을 이끌어내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중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포럼이었고요. 심포지엄은 아까 어떤 수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네.
심포지엄은 토의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청중은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을 줄 거예요. 한다면 질의응답하는 수준, 이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청중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토의 유형은 우리가 포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의의 다양한 유형 파악하셨고 또 이해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임무도 완료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와, 이제 토의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했으니 우리 두 번째 퀘스트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퀘스트는 바로 어떤 겁니까? 토의의 참여자 역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토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우리 같이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참여자의 역할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갖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토의와 토론의 차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토의하기 첫 번째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토의는 경쟁적이 아니야, 협력적이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토론과의 차이점을 조금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이 다릅니다. 토의 같은 경우엔 히읗, 이응하는 게 목적이고 토론은 시옷, 디귿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무엇일까요? 토의는 무엇이 목적이다? 네, 협의가 목적입니다. 협력하여 의논하는 게 목적이고요.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력해서 이론하는 게 토의였다면 토론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을 펼쳐 상대를 뭐 합니까? 네, 바로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의는 협의하는 것, 토론은 설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의와 토론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네, 토의와 토론은요. 참여자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 이거 왠지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토의는 상호 히읗 니을적, 토론은 상호 기역 지읒적. 자, 여기에 들어갈 말들을 여러분이 완성해 주세요. 어떤 걸까요? 네, 토의는요. 상호가 협력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토론은 상호 어떤 태도? 네, 경쟁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토의는 경쟁이 아니고 토론처럼 경쟁이 아니고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토의와 토론, 내용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자, 토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 디귿, 이응한 의견을 낸다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는 시옷, 비읍된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토의의 내용, 토론의 내용 어떠할까요? 네, 토의의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요. 토론은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 어떤 주장? 상반된 주장을 펼칩니다. 아예 토론 같은 경우에는요. 찬성 측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하든지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토론과 토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토론과 토의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목적, 태도, 내용 차이를 우리 한눈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 토의는 협의, 토론은 설득. 태도, 토의는 상호협력적, 토론은 상호경쟁적. 자, 내용, 토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낸다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눈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과 토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면 우리 두 번째 퀘스트의 핵심인 자, 토의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토의의 참여자입니다. 토의의 참여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세 부류네요. 사회자, 청중, 토의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볼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회자는요. 토의의 진행자예요.
네, 토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자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오냐? 청중이 나오는데요. 청중은요, 토의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야겠죠? 네, 어떻게 하냐면요. 토의자인데요.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토의자입니다. 자, 토의는 사회자, 청중, 토의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역할을 알아볼 사람, 맨 처음에 우리 사회자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 토의의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자는 토의의 주제나 진행 절차나 토의 규칙을 소개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토의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토의를 하다 보면요, 서로 발언이 엉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회자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토의 참여자가 발언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발언의 기회나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야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사회자의 역할 이어집니다. 자, 사회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토의를 진행하면서요. 토의가 약간 잘 안 정리되는 것 같다면 토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시해 주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토의한 내용을 요약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토의 참여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해요. 특히 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자입니다. 자, 그리고 토의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자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요. 이런 역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토의를 할 때 특정 방향으로 토의를 유도하는 행도 안 되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토의의 사회자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회자 역할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토의 유형별 사회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패널 토의에서는 사회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사회자는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조정해주고요. 결론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사회자가 해요. 그러면 포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아까 우리 포럼이 청중에 개입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됐을 때, 또 민감한 문제였을 때 청중과 발표자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성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또 토의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하는 역할들이 바로 사회자의 막중한 임무겠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심포지엄에서는요, 뭐를 할까요? 네,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선생님 심포지엄에 많이 참여해 보았는데요. 발표자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선생님은 대단해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회자가 하는 역할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자가 한답니다. 우리 눈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누구의 역할을 볼까요? 자, 다음은 청중입니다. 자, 청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예, 청중은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토의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기회가 있다면 주어지면 이 기회에 질문도 하고 또 이제 토의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의견을 잘 듣고 질문하는 역할을 청중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의 유형별 청중의 역할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살짝 이미 얘기했어서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가장 청중의 역할이 적극적이라고 했었죠? 기억날 텐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포럼이지요. 포럼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발표자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하는 게 바로 포럼입니다. 아무래도 포럼은 이 주제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청중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으로 패널 토의인데요. 패널 토의에서는 포럼보다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한 뒤에 의견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심포지엄은요, 패널보다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아유 궁금한 거 생겼네, 요거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질문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토의라도 토의의 유형에 따라서 청중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네요. 확연히 다른 것 우리 보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누구의 역할 가볼까요? 네, 다음은 토의자입니다. 토의자는요,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토의 준비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논제가 정해지면요,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의에 들어가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발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장을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겠어요? 발표할 때는. 네, 발표할 때는 적절한 근거도 들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토의 참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도 토의자가 해야 합니다. 또 토의자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자, 토의자는요, 이런 태도는 지니면 안 됩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토의자는요, 발언권을 얻은 후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발언 기회를 독점하는 것들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토의는 아무래도 협력적인 말하기니까 물론 다른 말하기에서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다른 토의자가 발언할 때는 주의 깊게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토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같이 맞추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토의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씩 맞춰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토의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거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뭐 한다? 주의 깊게 들어야겠지요? 네, 경청한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OX 문제인데요. 그래도 같이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 OX 정답은 당연히 O이죠. 끼어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다른 사람은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당연히, 이건 너무 쉬워서 정답은 네, O입니다. 협력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 지녀야 하고요.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토의를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면 만약에 근데 그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수용해야 해요. 토의는요, 협력적인 말하기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물론 다른 말하기에도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했나요? 다들 이해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임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수되었습니다. 너무 잘했어. 정말 토의 참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토의의 유형을 무엇인가 맞추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는 이런 걸 얘기했네요.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패널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동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주로 시사 문제를 다루는 이것은 이거 어렵지 않지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정답은 네 글자 패널 토의입니다. 자, 이렇게 패널들이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사 문제를 다루는 이 방식은 패널 토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토의의 유형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토의자들이 나오는데요. 각각 자기 의견을 한 사람씩 발표하네요. 그런 다음에 발표가 끝났으면 청중과 토의자가 질의응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림 힌트가 있어요. 대립되는 의견의 토의자, 청중. 이 청중은 아무래도 관련 있는 사람이겠죠? 정답은 두 글자 포럼입니다. 우리 모두 잘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는 누구의 역할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토의의 주제와 진행 절차를 소개하고 발언 기회와 시간을 조절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는 이 사람은
아, 이 사람 누굽니까? 정답은 네, 사회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사회자는 토의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안 됐고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는 OX 퀴즈인데요. 자, 봅시다. 토의를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정답은 뭡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두구두구 정답은 O입니다. 자, 토의는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에 협력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과제를 안내하기 전에 웬 그림이 나왔어요. 자, 오늘의 과제를 하기 전에 오늘의 과제를 할 때 필요한 방법인 피라미드 토의 토론 기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자세한 안내는요, 에듀스 충남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의견을 모아가는데 그 모양이 꼭 피라미드와 흡사해서 이거를 피라미드 토의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과제를 할 거예요. 자, 생방송 과제랑 동일할 수 있는 이 과제, 자,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 있는 이 과제를 봅시다. 이번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토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생활 가이드라인을 세울 텐데요. 한 가지를 선생님이 뽑았어요. 물론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더라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곳의 과제를 다운받을 수 있겠는데요. 에듀스 충남에서 하는 거 우리 여러 번 해봐서 알지요? 또 유튜브 더보기 누르면요, 과제 링크가 있어요. 다 하신 다음에는요, 과제를 작성해서 선생님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과제들 하면서 여러분이 생활 가이드라인을 잘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제 시즌 3가 끝났네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동안 참 행복한 수업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송생 국어를 마칩니다. 우리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든 만나요. 안녕.